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어제 유럽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우리 시장이 오늘 또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의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의 개별적 하락 이후에 우리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전의 트리거가 오고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머니투데이 방송 여의도 클래스에서 방송했었던 원고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이 급락, 차별화 가능하냐? 그렇다면 먼저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이 1차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9월 3일에서 11일까지 약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습니다. 요 1차 하락일 때 여러분들께 눈에 이야기했었던 9월 3일날 구글 상대로 반독점 위반 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가 나왔고, 또 미국의 이 서프라이 인덱스가 8월 중순부터 둔화가 됐고, 또 테슬라 액면 분할 유상증자 추진, 그리고 애플의 액면 분할, 그리고 테슬라의 S&P 편입 실패, 이런 부분들로 급락을 한 이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을 주도했죠. 거기에 8월 빅테크 CEO 스톡옵션 매각 등, 그래서 아마존의 내부자가 14명이 100만 주를 매도했고 애플이 2명이 25만 주가량 매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이게 1차 하락이었죠. 그죠? 그 1차 하락이었을 때 미국 시장 보면 9월 3일과 11일입니다. 자, 일봉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분봉으로 미국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면 9월 3일과 9월 11일 요 라인이죠. 여기까지네요. 9월 11일 그죠? 여기 라인 부분까지 약 12%가 하락을 한 겁니다. 요 라인이. 그죠? 그리고 약 5% 정도 반등이 들어왔다가 다시 어제 저가 기준으로 6.6% 정도 이렇게 하락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잘 살펴보시면 요 9월 3일부터 하락했었던 부분, 그때 우리 시장은 어땠느냐? 이게 이제 코스닥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9월 3일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날 9월 3일, 9월 4일, 그러니까 하루 늦으니까 9월 4일 잠깐 시초가만 영향을 받고 오히려 우리 시장은 이렇게 상승 흐름을 갔죠. 그죠?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흐름, 이 1차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은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왜? 미국 시장이 8월 중순 라인부터 급등하는 오버슈팅이 되던 부분에 우리 시장이 코로나 재확진 부분 때문에 사전에 먼저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게 핵심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 하락이 9월 16일부터 지금 6.6% 하락을 했는데 또 이유가 뭐였느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16일 날 페이스북을 상대로 연내 반독점 소송을 제기 준비 중이라는 소식. 이게 악재로 작용을 했고, 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 부분에서 하락이 정도 나오면 대형 기술주들의 가격 조정은 일단락 되는 흐름이었는데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악재가 세 가지가 더 나온 거죠. 글로벌은행이 20년간 2조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 거래를 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금융주, 유럽 시장의 금융주들이 다 급락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재증가, 그래서 경제 봉쇄 우려감, 이 부분이 또 나오면서 경기 민감 섹터가 하락하는 흐름. 요 부분 두 개는 사실 예상이 안 됐었던 내용이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니콜라 CEO가 전격 사퇴로
성장 섹터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매도가 나온 부분. 그죠? 요런 세 가지가 예상치 못했었던 악재가 나왔고, 어제 우리 시장을 짓이겼고, 또 오늘도 역시 강한 매도가 나온 부분입니다. 자, 뭐 그 이후에 또 보자면 제5차 경기 부양안 합의가 내용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금액 규모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중.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경기 부양 규모를 더 늘려서 보내고 싶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지방정부나 주정부 이 부분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우편 투표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 부분에서 돈을 뿌렸다간 오히려 돈을 주나 지방정부에 내려보내게 돼서 그네들이 돈을 뿌리게 되면 표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민주당 쪽으로 갈 걸 우려하기 때문에 금액을 지금 망설이고 있고, 이 타협점을 지금 늦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뭐 서로 1조 5천억 정도로 타협을 보냐 마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 반등의 흐름을 가질 수 있다는 거고, 또 이제 조정의 이유 중에 트럼프 바이든 후보 지지율이 격차가 축소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바이든과 트럼프가 지금 뭐예요? 6%, 7% 내외로 줄어들었죠, 그죠?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죠, 그죠? 그건 이제 TV 토론이 관건일 텐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긴축이라든지 뭐 금리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요인들이 아니라 지금 미국 내에서의 개별 흐름이 더 많죠. 하락 요인 중에. 그죠? 그건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오늘 정도까지의 가격 조정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우리 시장도 연말로 갈수록 우려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대주주 요건 강화, 이 부분 때문에 10억에서 3억으로 줄어드는 그 부분. 이전 10억이 있을 때는 약 6천명 정도의 이 과세 요건, 양도세 과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 3억으로 내려가게 되면 6만 명, 10배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연말로 갈수록 매물 압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인.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좀 개선, 이 부분이 좀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장에서는 수급적 요인이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의 미국 시장의 하락 요인이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흐름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죠? 자, 미국 시장의 1차 하락 시점이 아까 9월 3일에서 11일 이 12% 있을 때는 우리 시장이 오히려 상승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 2차 하락 시점인 9월 16일과 어제까지 6.6% 정도 나스닥이 하락했는데,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5.3%, 코스닥이 약 7.6% 하락을 했습니다. 충분히 하락을 한 거죠. 그죠? 오히려 더 하락을 했잖아요. 코스닥은 성장주들이 그 니콜라 때문에. 그죠? 근데 니콜라는 뭐예요? 테슬라가 아니다. 수소차의 핵심 업체가 아닙니다. 수소차의 핵심 업체는 뭐예요? 현대차와 도요타고,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의 핵심은 유럽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산업의 흐름은 뭐예요? 지속되는 부분이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통한 수소연료전지 구축은 유럽의 가장 핵심 그린 뉴딜 사업입니다. 그 방향성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데, 니콜라를 통해서 성장주들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타격을 한번 받은 가격 조정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 우리 시장 추가 하락을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는 사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선 중국 소매 판매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 우리는 수출 국가잖아요. 그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이 소매 판매가 중요한데, 중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부분,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죠. 또 뭐 한국 코로나 확진자 수 둔화 흐름, 100명 이내로 놓여져 있는 부분도 제약진 그 8월 26일 날 441명 나왔을 때보다는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추석이 또 한 번의 관건이겠지만, 그리고 또 올해 하반기 코스피 영업이익이 2년 만에 8분기 만에 플러스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뭐예요? 추가적 하락 부분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뭐 유한한 영향이기도 하지만 원화 강세는 외국인 순매도 압력 완화에 기여를 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주식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뭐예요? 미국의 정치적 위험과 모멘텀 둔화에 있는 것, 거기다가 플러스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이지 글로벌 중장기 추세의 훼손 흐름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지금 뭐 소폭 상승하지만 일단 미국 시장의 주 추세 흐름이었었던 요 부분이죠. 이렇게 3월 19일 이후 계속해서 이 채널 안에서 상승을 하던 주가가 요 오버슈팅 나는 요 시점에서 뭐예요? 너무 과하게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정도의 조정이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았었던 부분이 주말 흐름에 있어서 니콜라 악재 그리고 글로벌 이 은행들의 악재, 그죠? 이런 요인들이 있어서 한 단계 더 하락한 부분. 그죠? 그렇다면 요 이제 1500포인트를 오늘 깨지 않아야 됩니다. 깨면 다시 또 이 10,000포인트 근처로 내려오는 추세. 지금 하락을 하면서 뭐예요? 이 채널을 다시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저항인데 일단은 여기서 접고 오늘 이 1900포인트를 돌파해서 돌아 나가야, 그죠? 그래야 다시 내려와도 뭐예요?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여하튼 이 1500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도 일정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하락 잘 보시면 미국 시장의 이 나스닥 지수가 12% 떨어질 때 이 하락 부분에 있어서 대형 기술주들, 아까 이야기했었던 하락의 요인의 근본이었었던 부분이 뭐예요? 애플, 테슬라, 아마존, 그죠? 페이스북, 이런 유형의 종목 대형 기술주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뭐 반독점 소송 규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개별 악재들, 얘네들이 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도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 그래서 내일 우리 시장이 뭐예요? 하락 출발한다면 그때는 완전 적극적으로 매수 찬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이 이 1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흐름이 아닌 어영부영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또 뭐예요?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로 이 추석 연휴 흐름을 조금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지수 측면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주도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또 이 KMW, 카카오, NH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LG화, 뭐 그 각 섹터마다 종목들이 있죠. 그죠? 풍력 관련주는 또 CNC인드, 삼강 M&T,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들, 일진다이아라든지 관련 흐름들,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매수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큰 이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둔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상승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흐름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관망하는 흐름,
밀릴 때만 매수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필요한 타이밍이고, 중장기는 내일부터. 저는 뭐 오늘도 뭐 매수적 부분으로 적극적인 흐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AS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올라갈 때 쫓아가서 매수는 안 됩니다. 그죠? 연휴 전까지는 그런 부분들,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밀릴 때는 주도 섹터 부분들에 있어서의 적극적 매수 흐름은 가능한 구간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죠? 특히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안 했네요. 그죠? 오늘은 외국인들이, 그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를, 사실 외국인들이 이 2시까지, 2시 반까지 이 선물을 14,700계약을 매도하면서 코스피 중심으로 뭐예요? 프로그램 매도를 지속적으로 흘러내려 보냈죠. 그죠? 이게 보시면 뭐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5,500억이 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 뭐 지수가 버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외인들이 선물을 죽으라고 냈다 던져버리고 있었으니, 그런 흐름이 작용을 하면서 지수를 못 올라가게 확확 누른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고, 그런 흐름들, 지수를 누르는 과정 속에서 개별성 종목들, 그죠? 뭐 지금 도표를 한번 보시면, 차트를 보면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이거 뭐 여러분들 종목 부분들 보게 되면 전부 다 배추밭이잖아요. 그죠? 파란색 부분들. 어제 오늘 기본 종목들이 10% 정도씩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약세 흐름을 보인 시장, 여러분들 생존하셨기를 바라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힘든 시장이지만, 또 이 시장, 이 배추밭 같은 시장이 또 뭐에 빨간 고추로 물드는 그런 흐름들도 다가오는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대한 생각, 판단을 가지면서 업종과 종목 부분들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